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또 저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 주저리 말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독일 베를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나와 있어요. 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 구하기예요. 집이 안 구해져요. 베개라는 이제 플랫메이트를 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답장이 거의 오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원하시는 분, 이렇게 저랑 조건이 안 맞으신 분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 부분은 바로 앞서 말했던 이제 취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취업을 계속하는 것. 아마 뭐 정규직이라든지 정규직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인턴이라도 하나 건져간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규직이나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베를린에 남아있는 게 가장 높은 확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면 면접을 하는 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규직 인턴으로 베를린 인턴을 계속 시도하게 된다면 베를린에 남아있는 게 베스트고, 베를린이 아니더라도 베를린 근처에 포츠담 같은 근교나 아니면 뭐 라이프치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의 영어가 아니라 저의 독일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 실력을 향상해야 하며 이제 독일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영어로만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독일어 당연히 공부하긴 할 건데 그 pressure, 압력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규직이나 인턴이라도 취업 시도를 하게 되면 베를린에 남아있는 게 가장 베스트, 그 다음은 근교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취업을 단념하는 거예요. 와, 근데 지금 링크드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겁먹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겁이 먹어지더라고요. 채용 공고에 무슨 탑 티어 유니버시티에 나온 사람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전혀 탑 티어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한창 주눅 들어 있다가 또 국내 기업 링크드인을 봐도 되게 막 해외대 나온 유수의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그분들은 어떠한 집단 중에서 상위 퍼센트 혹은 집단 중에서 일부이실 테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자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이제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특히 신입이 얻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스타트업도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몸집을 줄여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은 제가 취업을 단념하는 거예요. 두둥. 취업을 단념하면 5월에 뭐 하냐? 그러면 아마도 여행을 위주로 하겠죠. 예를 들어 독일은 이제 유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이제 연계라든지 이동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게 된다면 취업을 단념한다면 이제 여행
여행을 위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행이나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베를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를린이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뭐 프랑크푸르트나 아니면 국경이 거의 맞닿아 있는 디셀도르프로 가는 게 이득이긴 하거든요.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공항을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었는데 뭔가 프랑크푸르트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세가 정말 비싸요. 거의 베를린만큼 혹은 베를린보다 더 비싸고 역시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럼 나에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난 독일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떠올랐던 건 디셀도르프. 이제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약간 비교적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행이 쉽다는, 기차 타고 여행 가기 쉽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혹은 그 옆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에센이나 드레스덴. 근데 이 역시 이제 독일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어 시사점이 있겠죠?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적으면 적을수록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많은 선택지들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저에게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오는 건 현지 석사를 하거나 해외 주재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생신입으로 무급 인턴부터 시작하거나 셋 중 하나거든요. 근데 석사는 진짜 정말 더 이상 공부할 자신이 없어요. 더 이상 공부할 자신이 없고 해외 주재 한국 기업? 좋죠. 근데 지금 제가 일단 졸업 유예 상태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함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로 또 가야 되고 거기서 집 구하기 어렵고 네, 프랑크푸르트를 굳이 가야 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신입은 가능성이 극히 드물지만 극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 취업을 시도하면 베를린에 남아있는 게 베스트지만 역시 뭔가 제 뜻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여행만을 위해서 한다. 여행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저는 약간, 너무, 이렇게 하나만의 목표만을 이제 삼고 달려가는 한국인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왜인지 마음이 조금, 걱정이 된다, 불편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나중에 어떤 직장을 잡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해외 머물시기는 절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을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주 다큐 보기. 우주 제임스 웹이 한창 유행했었죠. 한창 이제 핫하고 한창 주목받았을 때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나사에서 제임스 웹 이미지를 공개하는 라이브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의 지금 핸드폰과 태블릿 배경화면 모두 제임스 웹이 찍어온 이미지예요. 그런 우주에 관련된 걸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주 같은 경우에 정말 몇 억 광년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달려야 하는 그런 단위가 최소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정말 우주먼지만도 못한 사람이 하는 고민인지 뭔가 그런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일을 벌여도 이 우주의 질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게 저는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게 이제 더 좀 우울함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 다큐를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냐?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찾아요. 저는 사실 20대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제 인생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힘들었을 때 제가 심리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심리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나는 절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불안함을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다. 지금의 내가 좋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20대로 돌아간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내 모든 부와 명예 다 내려놓고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분들만을 봐서 그런지 너무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젊음? 그런 게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이 내 인생의 고점이라고? 난 이렇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확실 속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런 심리학 교수님의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소심하고 내향적인 편이라서 되게 행동을 할 때 하기 전에 스스로 검열하는 부분이 사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그러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한 성향이 저의 약간 도전적인 자세를 이제 가로막는다,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걸 이 오늘의 메인 고민인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 집을 구해야 하는가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는 취업이죠. 내가 취업에 실패해. 내가 여기서 취업도 못하고 직업을 얻지 못하고 무급 인턴 자리조차 얻지 못해. 그게 아마 최악이겠죠? 그렇다면 인턴 자리조차 구하지 못한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실패일까? 내 인생의 실패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취업 실패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실패냐? 특히 독일에서의 인턴을 못 구했다 해서 내 인생의 실패냐? 그런 거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는 막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갔는데 막 그거밖에 아무것도 손에 얻고 온 게 없냐, 거기서 뭐 했냐, 아니면 한국에서 더 좋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날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통제 불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좌절을 맛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취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건 뭐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력을 쌓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독일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결과겠죠? 그러면
나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내가 지금부터 뭐 독일어 공부를 한다던가 다른 데서 경험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프리랜서 같은 잡을 구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업 실패를 한다고 해서 최악은 아니죠.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 돌아가면 되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실패가 아니. 하지만 이제 독일어 그 속에서 독일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력을 다른 방법으로 쌓는다든지 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냥 취업을 닿냐면 열심히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실패했어. 여행 실패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너무 쪼달려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떡해요? 여행을 못 하겠죠? 근데 여행을 못 한다 해도 어쨌든 이 사회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게 있다면 그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맥스가 아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최악이 아니다. 뭔가 저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집 구하기 실패. 제가 집 구하기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바로 안멜둥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걸 등록을 하고 세금 번호를 받아야 돼요. 세금 번호를 받아야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구와 안멜동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집을 못 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임시 숙소를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겠죠. 한국에 돌아가야 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의 상황? 저의 생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몇 달, 한 달, 두 달로는 사실 여행 비자로도 그냥 올 수 있거든요. 비자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무비자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싶진 않아요, 사실. 한 달, 두 달만 하고 한국에 돌아가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지금 너무 춥거든요. 여러분, 독일의 4월은 여전히 너무 춥습니다. 지금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영하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는 봄이라서 완전 벚꽃이 다 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저도 독일의 봄은 꼭 느끼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임시 숙소를 구할 수 있겠죠. 임시 숙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고 아예 다른 지역에서 구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숙소를 구해. 뭐 임시 숙소를 계속 전전해. 그래도 오케이.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물론 저도 이제 넉넉하게 가져온 게 아니라서 빨리 안멜등을 하고 빨리 뭐라도 미니잡이라도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임시 숙소를 내가 전전해야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 지역에 간다? 이것도 오케이. 베를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얻는 뭐 인사이트 같은 것도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되게 제2형 인간이거든요. 계획형 인간인데 이번에 독일 온 거는 정말 계획을 러프하게 짜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다른데 문화도 다른데 내가 계획을 너무 지나치게 세웠다가는 그게 비틀어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왔는데
역시나 계획을 이루기도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장애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집 구하기고요. 아무튼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집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1순위 목표고, 이제 집 구하기 지역 또한 이제 취업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취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사실 저는 이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가 갑자기 미넨으로 갈 수도 있고 슈투트가르트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도 집이 안 구해지는 건 왜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독일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 같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버거운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게 최악이 아니고, 그게 최악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쨌든 저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고, 이러한 나의 고민 또한 우주의 단위로 봤을 때 정말 우주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사소한 거니까요. 뭔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이게, 너무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살자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